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평소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속궁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혹시 그게 정말 중요한 건가? 아니면 그게 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 맞는다는 것에는 단순히 성격이나 취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의 깊은 곳, 특히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좋았는데 뭔가 하나가 빠진 느낌이었어. 또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지만 뭔가 맞지 않는 느낌 때문에 점점 멀어졌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속궁합은 단순히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를 넘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가고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야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서는 관계 안에서의 조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40대, 50대가 되면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속궁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관계의 핵심 요소로 꼽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속궁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배워야 할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관계를 이야기할 때 성격이 맞느냐, 취미가 비슷하냐, 가치관이 같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속궁합이라는 건 관계의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또 다른 큰 축이에요. 속궁합을 단순히 육체적인 호환성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연결, 심리적 안정, 그리고 신뢰까지 포함돼요.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서로가 즐거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단점도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40대 초반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는 성격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서 이상적인 커플처럼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에게 짜증이 늘어나고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속궁합의 문제였어요. 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감정적, 심리적 만족감을 서로에게서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관계 초반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문제를 못 느끼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불일치가 점점 더 부각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는 단순히 좋다 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속궁합이 잘 맞는 커플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지속되고 관계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50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 시기가 되면 단순한 육체적 욕구를 넘어서 서로에게서 느끼는 안정감과 신뢰가 중요해지거든요.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에서는 이런 안정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맞지 않으면 작은 문제 하나가 불씨가 되어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궁합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 전체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가 실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이런 게 속궁합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건 자연스러운 신체적 만족이에요. 상대와의 관계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과 조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은 스킨십 하나에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서로가 마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죠. 이런 경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여성은 30대 중반까지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대요.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속궁합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해요. 작은 스킨십조차 서로가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그녀가 그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태도입니다. 속궁합이 잘 맞으면 상대의 단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단점마저도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속궁합이 맞는 관계에서는 그래,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되죠.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40대 중반의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종종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많았지만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걸 느낀 이후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 결과 지금은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며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는 장기적인 애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연애 초반에는 누구나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은 서서히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속궁합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 열정이 단기간에 식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애정으로 발전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로 들어서면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속궁합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 관계는 단순히 연애의 감정을 넘어 서로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반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함께 나이 드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속궁합이 맞는 관계라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할까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속궁합이 맞지 않을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으로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 겪어보셨을 수도 있으니 공감하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속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앞서 이야기한 긍정적인 에너지 대신 점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성적 의욕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접촉을 피하게 되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5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점점 소원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속궁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욕구와 기대를 맞추지 못했고 결국 이 문제가 부부간의 정서적 거리로 이어졌던 거죠. 두 번째로 감정적 거리감이 점점 커집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게 돼요. 단순한 성적인 불만족에서 시작된 문제가 점점 더 다양한 부분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하는 작은 행동조차 거슬리게 되고 서로를 향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4050대가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 속궁합 문제로 인해 계속 불만족이 쌓이면 이런 안정감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관계에서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서로의 단점만 부각되며 대화조차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돼요. 세 번째로는 외도나 회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궁합이 맞지 않아 욕구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죠. 물론 모든 사람이 외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 심리적인 회피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 자체가 소원해지고 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속궁합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성격 차이로 치부하면서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는 대화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서로 회피하거나 무시하면서 더 큰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속궁합이 맞지 않는 경우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쌓여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로 발전하죠. 결국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두 사람 모두 관계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속궁합이 단순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중년 이후로 속궁합이 왜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지, 그리고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큰 공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년 이후 속궁합은 단순히 관계의 한 부분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일이나 친구, 새로운 경험 같은 외부 요인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를 넘어가면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가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중년 이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단순히 만족감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 한 5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이 부부는 한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며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궁합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대화와 노력이 없던 그들은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며 각자의 삶을 따로 살아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반면 속궁합이 잘 맞는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속궁합이 맞는 사람들은 작은 갈등도 쉽게 넘기고 웬만한 문제는 큰 갈등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육체적 관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로에 대한 애정과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 호환성뿐만 아니라 속궁합에서 얻어지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연결 덕분이었죠.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더 존중하고 동반자로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이 시기의 건강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단 같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속궁합이 맞는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속궁합이 맞지 않아 갈등과 불만이 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속궁합이 맞는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부모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들 역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반대로 부모가 갈등 상황에 놓여 있으면 자녀들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끼며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중년 이후 속궁합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가족 전체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속궁합이 맞는 관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속궁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속궁합이 맞지 않아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만족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그냥 포기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도 속궁합은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솔직한 대화가 시작점이에요. 많은 경우 속궁합 문제는 대화를 피하면서 더 복잡해져요. 서로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40대 부부는 몇 년 동안 속궁합 문제로 고생했지만 어느 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고 이후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속궁합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어요. 관계를 만족스럽게 유지하려면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은 아내가 관계를 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흥미 부족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거리감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 후에는 아내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썼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개선되었죠. 세 번째로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가 단조로워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이 관계의 활력을 되찾는 데 효과적이에요. 여행을 가거나 평소와 다른 데이트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관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특히 60대 부부가 여행 중에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 이후로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네 번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속공합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성상담이나 커플 테라피는 서로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상담을 받은 한 부부는 서로가 이해하지 못했던 감정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내며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다고 해요. 이런 외부의 도움은 때로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안에서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공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와도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가 속공합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분들께는 이런 작은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여러분, 속공합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이해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마음가짐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속공합이 맞는 관계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속공합이 맞는 관계는 단순히 좋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속공합이 맞는 관계는 두 사람의 삶을 전반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감정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속공합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에서의 만족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40대 부부는 속공합이 잘 맞았던 덕분에 상대방의 단점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작은 실수도 웃어넘기게 되고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죠. 두 번째로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속공합이 맞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삶의 다른 부분까지 확장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안정감이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만족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50대 한 여성은 속공합이 맞는 배우자와 함께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느낀다고 했어요. 그 안정감 덕분에 직장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속공합이 맞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초반의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더라도 깊은 신뢰와 애정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공합이 잘 맞는 관계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방에 대한 감사함이 커진다고 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행복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공합이 맞는 관계는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그것이 몸으로도 드러나잖아요. 반대로 속공합이 맞아 관계가 안정적이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집니다.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활성화되면서 신체적으로도 활력이 넘치게 돼요. 중년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속공합이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에요. 결국 속공합이 맞는 관계는 단순한 연애나 결혼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속공합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속공합이 단순히 관계의 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공합은 육체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 심리적 유대,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멀어진 이유를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속공합이라는 더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공합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와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를 솔직하게 나누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워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안정감과 행복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단순히 운명으로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속공합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도 이제는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여유와 자신감을 갖추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행복한 관계가 곧 행복한 삶을 만든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